네, 안녕하십니까. 호수의 백조입니다. 지금 D&D 파마텍이 급락을 좀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해 드릴 텐데, 어제 그 텔레그램으로 새벽에 제가 좀 화이자 컨퍼런스 콜 보면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해 드릴게요. 이게 뭐가 문제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우선은 화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메세라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해간 적이 있죠.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있네요. 메세라사와 1조 원 이상 규모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 및 공동 연구 개발 계약. 근데 메세라를 누가 인수를 했죠? 화이자가 들고 왔습니다. 그죠? 화이자가 정말로 그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데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로열티 이런 것들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만 우리가 좀 바라보자고요. 화이자에서 경구용 비만 파이프라인 개발을 중단을 했어요. 자, 우선 왜 중단을 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기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주주분들이나 지금 상당히 좀 스트레스 받으실 만합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두 가지거든요. 맷 245 그리고 맷 0975. 이게 뭐냐면 둘 다 뭐냐? 단일이죠. 그러니까 이중작용제 제형 개발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공시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경구용 펩타이드 이중작용제 개발 관련 연구 용역을 올해 4월 달에 화이자 측에서 맺었습니다. 그죠? 4월 16 일에 그 화이자가 공시로 냈습니다. 어. 그리고 금액도 좀 더 올라갔죠. 25억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게 그 일라일리의 파운다요 소분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몰 머큘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다기보다는, 일단 소분자물이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 이거를 들고 간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소분자 형태로 진행이 되면 대량 생산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어.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시장 지배력을 갖기 어렵다는 게 화이자의 시각이죠. 사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작용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중작용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D&D 파마텍의 공식 IR 채널에서 이걸 다 밝혔습니다. 음. 그러니까 화이자의 개발 품목 중에 하나가 개발 중단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2023년, 2024년에 걸쳐 가지고 화이자 측에서 그 메세라에 인수된 이후에, 일단 그전에 기술 이전을 했고 2025년 4분기에 화이자 쪽에 인수가 됐죠. 근데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물론 D&D 파마텍 측에서도 비밀 유지 때문에 전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차별화될 수 있는 제품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메세라에서 인수한 이제 월일의 제형의 주사제 임상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듀얼 다중작용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오랄링크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DD01도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끝났다, 이건 전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출렁거리고 하락을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뭐 전저점 쭉 깨고 쭉 빠져버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주식 투자가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떤 악재의 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픈 건데, 개인적으로는 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뭐 사실 주가 하락하면 뭐 이리저리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답답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지금 일단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를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5,200억 원에 대한 신규 기술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알테오젠 공시를 보면 쪼끔 이거는 답답할 만한 게 이거 물론 뭐 비밀 유지 계약 이런 건 알겠는데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어. 계약 상대방이 아예 비공개입니다. 그러면서 마일스톤이 5,000억이 넘어요, 선급금이랑 합하면. 근데 오늘 기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 알트비포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했고 세 번째 기술 수출이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쭉쭉쭉쭉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여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워낙 코스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음. 그러면 다시 D&D 파마텍으로 돌아가 가지고 D&D 파마텍은 이번에 어떤 것들을 잃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일단은 이번에 컨퍼런스 콜 이게 화이자 자료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보다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022 요번에 6 년도 2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맷 2240에 대한 중단 이게 이제 확실히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이게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discontinue라고 나오잖아요. 어. 근데 이제 다른 전략에서 보면 이게 완벽하게 지금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화이자 비만 포트폴리오 전략이 싱글 에이전트 인젝터블이라고 나오죠. 근데 콤비네이션이라고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밀린 아날로그라든가 뭐 베로베나타이드 이런 것들과 함께 진행하는 걸로 바뀐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이제 마운자로나 젯바운드, 카그레시마 이런 고효능 콤보 제재와 경쟁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여기도 듀얼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D&D 파마텍가 결국에는 나중에 공시까지 약간 나왔던 거 제가 보여 드렸죠. 그래서 좀 더 다른 수준의 흡수율을 가진 경구용 펩타이드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추가 발주를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계약 기간이 2028 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차트상 이제 기술적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저점을 안 깨는 게 제일 좋죠. 전저점을 안 깨는 게 제일 좋고 어쨌든 빨리 8만 원 선은 좀 복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 게 뭡니까? 바로 DD01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든가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와주면 좋아질 거고 만약에 뭐 기술로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아직까지는 오랄링크에 대한 이용을 하기는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뭐 아직까지 사실 저는 뭐 지금 하락을 해서 저도 주주기 때문에 뼈가 아프긴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 볼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오늘 회사 측에서도 빠른 발표가 있었음에도 좀 하락이 나오는 게 아쉽긴 해요. 왜냐면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메세라 그게 디스컨티뉴 그러니까 하나는 더 이상 개발 중단이 나왔다는 게 어쨌든 악재로 작용하는 거고 악재는 악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뭐다 오랄링크에 대한 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링크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좀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